어머니 요양병원 치매 초기 놀랬습니다. 큰일 났다. 어머니 요양병원에 갈 때마다 마음이 짠합니다. 요양병원에 가신 지 4년이 되어가고 건강도 잘 유지하시는 편입니다. 저도 요양병원 생활에 대하여 점차 익숙해집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정신이 깨끗한 편이지만 한 번씩 아버님 잘 계시제? 아버님한테 가봤냐? 라고 말하면 멍해집니다. 1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신 줄 알고 있으니 일부 기억은 치매가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치매 오는 줄 모르고 그 말을 수정해 주었습니다. 에이 엄마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하면 그렇나 하고 하하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물으면 네 아주 잘 있습니다. 라고 넘어가고 맙니다. 그러면 어머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머니는 이야기 제주꾼입니다. 60년 전으로 넘어가서 처녀 시절 아버지 만난 이야기, 딸, 아들 줄줄이 낳으니 너거 아버지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 2대 독자 혼자셨는데 자식이 생겼으니 정말 나를 좋아했지. 행복했던 기억만을 조곤조곤 이야기해 나갑니다. 간호사가 와서는 우찌그리 이야기를 재미나게 하십니까? 나도 듣고 싶다 하고 함께 합니다. 병원을 집 가까이 두었으니 매주 갑니다. 매주 갈 때마다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아마 내가 갈 때만 그 이야기를 하는 듯 합니다. 병원에 계시면 목소리가 안 나와서 옆에 있는 병상의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눌 수 없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어 그만큼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머니 얼굴 아주 가까이로 가서 옛날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머니한테는 그게 낙입니다. 어머니는 정확하게는 치매는 와서 간단한 기억, 나이, 이름은 약간씩 틀리지만 전체 기억은 맞습니다. 다른 어머니들은 제가 방문하면 환하게 웃습니다. 치매가 어머니보다 심하신데 공통점이 잘 웃는다는 것입니다. 치매 어머니들의 새하얀 웃음, 아마 치매가 걸렸으니 웃어주면 가장 좋아할 것이라는 본능이 작용하는 모양입니다. 저도 아마 20년, 30년이 지나 치매가 오면 하얗게 웃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간으로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웃어주는 본능이 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주마다 어머니를 보면서 점차 인간의 죽음이 아름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름다운 죽음의 순간이 10년씩이 될 수도 있으니 병상에서 맞이하는 10년, 그것이 이 건강 채널을 열어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노년의 기록을 일기식으로 남겨서 새로운 30년을 기록으로 남겨 반성하고 성찰하고 정제하여 또 다른 영혼 성장의 길을 남겨보는 것입니다. 지금 배워서 죽을 때까지 내 손과 두뇌 활동이 멈출 때까지 생생한 기록으로 남긴다면 안내의 일기만큼이나 인류에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남길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놀라운 이야기, 저희 할아버지가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 그 이야기가 저에게 영향을 미쳐 엄청난 상상력을 발휘한 이야기, 인생의 긍정적인 이야기, 영혼이 말해준 이야기, 경전이 말해준 이야기, 상상하지도 못한 원효대사 이야기 등등 전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핵심은 하나이지만 여러분에게 증명을 해놓고 가야 할 일들입니다. 치매는 정말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무심코 아버님 잘 계시나? 라고 했을 때 앞이 캄캄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놀라지 마시고 잘 대응하십시오. 치매가 올 때 본인도 모르게 자주 하는 말 초기 징후 확인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치매가 올 때 본인도 모르게 자주 하게 되는 말의 변화에 대해서요. 혹시 최근에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이름이나 물건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 사람, 그것, 거기 같은 말을 자주 쓰게 되셨다거나 말할 때 높낮이가 예전보다 더 크게 변하신다든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데 실제로는 이런 언어 변화가 치매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오늘은 뇌과학적 근거와 함께 어떤 언어 변화가 주의 신호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치매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관리를 받으면 진행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치매와 전두엽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로 치매가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중요해요. 전두엽은 우리 뇌의 앞쪽에 있는 부분으로
마치 뇌의 CEO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정보를 처리하고 언어를 표현하며 빠르게 반응하는 모든 기능을 총괄하죠. 또한 계획을 세우고 판단하며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전두엽의 역할이에요. 치매가 발병하면 뇌의 여러 부위 중에서도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어요. 전두엽에 이상이 생기면 정보 처리 능력이나 언어 표현, 그리고 반응 속도 등에서 여러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순덕님 72세의 경우를 보면 이런 변화를 잘 알 수 있어요. 평소 말을 또박또박 잘하시던 분이었는데 작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족들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변화가 뚜렷해졌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변화는 말하는 속도였어요. 예전에는 빠르게 대답하시던 분이 질문을 받으면 한참을 생각하신 후에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평소 차분하게 말씀하시던 분이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일이 잦아졌죠. 더 신경 쓰이는 건 단어 선택이었어요. 분명히 아시는 이웃분의 이름을 말하려다가죠. 그분이 말이야 하고 얼버무리시거나 그거 좀 가져다 줘 하면서 구체적인 물건 이름을 말씀하지 못하는 일이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엄마 누구요? 뭘 가져다 드려요? 라고 물어보면 맞다. 김영자 씨 하고 남을 컵이라고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점점 그런 재확인 과정이 늘어나면서 대화가 끊어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난 후에는 가족들이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 모셔갔어요. 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언어 변화를 일찍 알아채서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약물 치료와 함께 언어 치료, 인지 훈련을 받고 계시는데 진행 속도가 많이 늦춰졌어요. 미리 알아챈 덕분에 지금이라도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하시며 가족들이 안도하고 계세요. 이처럼 전두엽의 변화는 언어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언어 변화가 나타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명사 사용 증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치매 초기에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인 대명사 사용 증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대신하는 말이에요. 이것, 저것, 그 사람, 거기, 그때 같은 단어들이죠. 보통은 문맥상 무엇을 가리키는지 명확할 때 사용하는데 치매 초기에는 구체적인 명사 대신 대명사를 더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뇌에서 관련 기억이 잘 떠오르지 않거나 기억이 나더라도 입에서 그 단어가 빠르게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치 단어가 혀끝에서 맴도는 느낌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산에 사시는 이정호님 69세의 경우를 들어보세요. 평소 정정하시고 말씀을 조리 있게 잘하시던 분이었는데 최근 들어 손자들과 대화할 때 이런 일이 자주 생겼어요. 할아버지, 어제 누구 만나고 오셨어요? 라고 손자가 물어보면 예전 같으면 김 사장님 만나고 왔다고 바로 대답하셨을 텐데 요즘은 그 사람 만나고 왔지? 저기, 그 회사 다니는 하면서 말끝을 흐리는 일이 많아졌어요. 또 다른 예로는 거기 좀 봐라. 그게 어디 갔지? 하고 말씀하시는데 가족들이 할아버지 뭘 찾으세요? 라고 물어봐야 안경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안경 어디 있지? 라고 바로 말씀하셨거든요. 처음에는 가족들도 할아버지가 좀 급하게 말씀하시나 보다 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대화가 매끄럽지 못해졌어요. 특히 전화 통화할 때 더 심해졌는데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그곳, 그 사람 같은 말로는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어서 대화가 자꾸 끊어졌어요. 의학적으로 이런 현상을 워드 파인딩 디피컬티, 워드 파인딩 디퍼컬티라고 해요. 단어 찾기 어려움이라는 뜻인데 알고 있는 단어가 적절한 타이밍에 떠오르지 않는 증상이에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뇌의 언어 영역과 기억 영역을 연결하는 신경망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정보는 저장되어 있지만 그것을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지연이나 차단이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 말의 높낮이 변화와 그 의미입니다. 정상적인 대화에서는 말의 높낮이가 자연스럽게 변해요. 강조할 때는 높아지고 차분히 말할 때는 낮아지죠. 하지만 치매가 시작되면 이런 높낮이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등 변화의 폭이 커지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전두엽의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어요. 전두엽은 감정 조절과 언어 표현을 담당하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목소리 톤 조절이 어려워져요. 광주에 사시는 박미숙님 74세의 경우를 보면 이런 변화를 잘 알 수 있어요. 평소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셨는데 2년 전부터 가족들이 엄마 목소리가 좀 이상해졌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특히 전화 통화할 때 두드러졌는데 평소보다 훨씬 큰 소리로 말씀하시거나 반대로 너무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일이 생겼어요. 가족들이 엄마 목소리가 너무 커요 하면 그래? 하시면서 갑자기 아주 작게 말씀하시기도 했죠. 또한 감정 표현도 예전과 달라졌어요. 기쁠 때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높아지고 화가 났을 때는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워졌어요. 마치 감정의 볼륨 조절 버튼이 고장난 것 같다고 가족들이 표현했어요. 더 걱정스러운 건 본인은 이런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가족들이 목소리 톤이 좀 이상해요 라고 말해도 나는 평상시와 똑같이 말하는데 라고 하시면서 영문을 모르셨어요. 이런 증상은 단순히 목소리 문제가 아니라 뇌의 신경 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말의 높낮이는 뇌의 여러 부위가 협력해서 만드는 복잡한 결과물인데 치매가 시작되면 이런 협력 체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특히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은 평상시와 똑같이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목소리가 변했다, 말투가 달라졌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알아챘을 때는 비난하거나 지적하기보다는 따뜻하게 관심을 보이면서 전문의 상담을 권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기억과 언어 표현의 연결고리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단순히 입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뇌에서는 복잡한 과정이 일어나죠. 먼저 하고 싶은 말을 생각하고 기억 속에서 적절한 단어를 찾아내고 그것을 입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거쳐요. 치매가 시작되면 이 과정 중 특히 기억 속에서 단어 찾기 부분에 문제가 생겨요. 분명히 알고 있는 단어인데 적절한 타이밍에 떠오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말이 늘어나고 결국 그것, 그 사람 같은 대명사로 대체하게 되는 거예요. 인천에 사시는 조영희님 71세의 경험을 들어보세요. 평소 요리를 좋아하시고 레시피를 잘 기억하시던 분이었는데 최근 들어 요리할 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딸아, 그거 좀 가져다 줘라고 하시는데 딸이 엄마, 뭘 가져다 드려요? 라고 물어보면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간장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간장 좀 가져다 줘라고 바로 말씀하셨을 텐데요. 더 심한 경우에는 저기서 그것으로 이걸 해야 하는데 하면서 문장 자체가 완성되지 않는 일도 생겼어요. 머릿속으로는 가스레인지에서 팬으로 볶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데 그 생각이 말로 나오지 않는 거죠. 이런 현상을 의학적으로는 의미성 실어증의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단어의 의미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언어를 담당하는 브로카 영역, 베르니케 영역 사이의 연결이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정보는 저장되어 있지만 그것을 꺼내서 말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지연이나 차단이 일어나는 거죠. 중요한 건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조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을 충분히 주고 기다려주면 결국 올바른 단어를 찾아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한 주변에서 힌트를 주거나 함께 기억을 떠올려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일상 대화에서 치매의 초기 신호를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관찰 포인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화의 흐름을 살펴보세요. 평소에 비해 말을 시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문장을 완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는 일이 늘었다면 주의가 필요해요. 또한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방금 한 이야기를 다시 하는 일이 잦아진다면 기억과 언어 처리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서울에 사시는 김철호님 76세의 사례를 보면 이런 변화들을 잘 알 수 있어요. 평소 손자들과 옛날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주시던 할아버지였는데 최근 들어 이야기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할아버지가 젊을 때 6.25 전쟁이 났는데 그때 피난길에서 할머니를 처음 만났단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요즘은 할아버지가 그때? 전쟁 때 말이야.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났지 하면서 중간중간 멈추시고 구체적인 단어 대신 대명사를 많이 사용하세요. 또한 대화 중에 갑자기 다른 주제로 넘어가거나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까먹는 일도 늘었어요. 아, 그런데 말이야. 하고 시작했다가 내가 뭔 말을 하려고 했지? 하시는 거죠. 가족들이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나이가 드셔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런 일이 점점 자주 반복되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전화 통화할 때 더 두드러져서 얼굴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대화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어요. 다른 관찰 포인트로는 감정 표현의 변화도 있어요. 평소보다 감정 기복이 커지거나 사소한 일에도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어요. 또한 농담이나 비유를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모든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나타날 수 있어요. 단어 선택에서도 변화가 나타나요. 평소 사용하던 정확한 단어 대신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를 사용하거나 복잡한 단어를 피하고 간단한 단어만 사용하려는 경향이 생겨요. 이런 변화들을 발견했을 때는 비판하거나 지적하기보다는 따뜻하게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전문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로 치매의 조기 발견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언어 변화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치매는 한 번에 갑자기 나타나는 질병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는 질병이에요. 따라서 초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관리를 받으면 진행 속도를 늦추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어요. 특히 언어 변화는 다른 증상들보다 일찍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기 발견에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창원에 사시는 정순자님 78세와 가족들의 경험을 들어보세요. 2년 전부터 정 씨는 말할 때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하는 일이 늘었어요. 처음에는 가족들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딸이 치매 관련 교육을 받고 나서 어머니의 언어 변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은 결과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다행히 초기 단계여서 약물 치료와 함께 인지 훈련, 언어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현재 정 씨는 치매 진행 억제 약물을 복용하면서 주의회 언어 치료를 받고 있어요. 또한 가족들과 함께 규칙적인 대화 시간을 갖고 일기 쓰기나 독서 같은 언어 활동도 꾸준히 하고 계세요. 1년 넘게 꾸준히 관리를 받은 결과 언어 능력이 현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고 일부는 오히려 개선되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를 시작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언어 변화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언어 변화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치매인 것은 아니에요. 스트레스, 우울감, 수면 부족, 영양 결핍 등 다른 원인으로도 일시적인 언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지속되고 점점 심해진다면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인지기능 검사를 받으시면 정확한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일상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해요. 말을 재촉하거나 대신 말해주기보다는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대화할 때 눈을 마주치고 차분한 환경에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치매 초기에 나타나는 언어 변화의 특징들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대명사 사용의 증가, 말의 높낮이 변화, 단어 찾기 어려움 등이 주요 신호였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를 발견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따뜻한 관심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그래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필요하다면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치매는 무서운 병이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히 관리하면 진행을 늦추고 좋은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특히 가족들의 세심한 관찰과 따뜻한 보살핌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우리 모두 건강한 뇌와 맑은 정신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정보를 나누어 주세요. 조기 발견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